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취약시설과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잡힐 듯 잡히지가 않는 것 같고 이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그러니까 100명 안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사흘째 세 자릿수인데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상 감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가족 간 감염도 많이 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걱정했던 취약계층의 그런 의료시설뿐 아니라 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은행이라든지 시장에서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예. 정말로 많이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지금 수도권 밖으로도 확산세가 늘고 있고 예. 또 해외 입국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숫자가 세 자리, 두 자리는 저는 정말 계속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네네. 어느 순간 폭증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서 저희가 그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린 내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가 나와서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 효과가 90%를 웃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화이자에서 3상까지 그러니까 3만 명, 4만 4천 명까지 지금 연구자를 모집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94명을 가지고 이제 초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90%의 그 예방률이 있다는 거는 몇 명이 지금 임상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독감의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분류했을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 미만에서 감염이 됐고 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90%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 백신이 보통 50에서 한 60% 높아야 그 정도 예방률이 있는데 예. 90%가 넘는다는 건 홍역이 거의 90% 중반이거든요. 예. 대단히 높은 예방률이지만 지금 아직 소수죠. 94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화이자에서는 한 164명까지 계속 이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4명이 코로나19에 걸릴 때까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 예방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초기 결과긴 하지만 90% 이상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나왔던 백신 관련 뉴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지금 시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50%만 넘어도 그 FDA 같은 경우는 예. 아마 백신으로 고려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90%가 나왔고 그렇고 지금 한 10개 정도 가까이가 3상을 올해 연말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예. 거고요. 미국만 해도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그 백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런 백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80%, 90%의 예방률이 있다면은 코로나19는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문제가 이번에 파이저에서 만든 백신이 RNA 백신이어서요. 예. 그 운송, 이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하 8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운송의 문제가 있고, 예. 네, 그 모더나 백신도 RNA 백신인데 마이너스 20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운송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장밋빛 해석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임상 시험을 할 그 인원이 많이 남아 있고 시험을 진행하면서 예방 수치가 조금은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안전성이라든지 지속성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다,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예.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방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안정성 말씀하신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령자나 소아층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백신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를 앓은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 항체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백신도 아마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유효성이나 안정성은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어서 예. 너무 90%라는 거에 좀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해봤고요. 국내 확진자 상황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금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단계로 격상을 시켰다는 것은 확산을 좀 확산을 좀 차단하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일 텐데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1.5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 특별히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 시설의 인원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제곱미터당 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예. 유흥 시설 같은 경우는 춤추기라든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음식 섭취가 제한이 되고 식당, 카페에도 한 칸 띄우기나 1m 간격 유지, 마트나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이런 식의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는데 네. 만일에 확산세가 더 많아진다면은 사실은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이용 제한이 거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확산세가 는다면은 또 단계 상승이 전국적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가 유지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주 그리고 충남, 천안, 아산이 1.5단계가 시행 중인데 당국에서는 수도권의 상황이 지금 이대로라면 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도권도 1.5단계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었거든요. 검사 건수가 절반이었는데 세 자릿수가 계속 네네네네.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발생지가 많지 않아서 조금 줄은 것 같지만 만일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수도권도 이번 주말에는 아마 그 상향 조정에 대해서 고려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남 순천도 짚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순천의 은행인데 직원 다 마스크 착용하고 저희 지금 이게 쓰고 있는 이런 네. 아크릴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감염됐을까? 결국에는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공기 감염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이 어떤 손을 통한 감염 이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볼펜, 터치펜을 많이 쓰죠. 맞아요. 네, 거의 이걸로 쓰는데 같이 쓰시거든요. 예. 쓸 때도 그렇고 네네네. 저도 항상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문고리 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 같은 데를 다 같이 만지시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있었다면은 그런 어떤 물체를 통한 감염 효과가 훨씬 컸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자체를 적절히 쓰지 않거나 마스크가 굉장히 얇은 면 마스크라든지 예. 그런 일회용 마스크가 좀 안 된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대화를 15분 이상, 거의 30분 이상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경우엔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아까 말한 시장이나 은행이나 우리가 일상 업무를 보는 데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우리가 일을 보고 나올 때는 나올 때 반드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그리고 은행에서는 손잡이나 이런 볼펜을 항상 소독을 해주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광주 소식도 좀 짚겠습니다. 재소자 2,000명이 생활하는 광주 교도소에서 또 직원이 한 분께서 확진이 되셨는데 이 직원분께서 뭐 재소자들과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과는 또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재소자로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소자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만 또 중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예. 이분은 벌써 이제 친구분도 감염이 됐고 같이 야간 당직한 분도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재소자들에 대해서도 검사가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외로 저희가 예. 눈을 마지막으로 돌려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 대선 관련 소식도 짚었을 때 당선인조차도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를 꼽았거든요. 제발 마스크 써달라고 이제 미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미국은 인구가 3,200만 명 중에 지금 3% 거의 100명 중에 3명이 감염이 네.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타난 거고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가 대란이 일어날 상태예요. 네. 중환자가 많아서 병상도 부족하고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이제 연말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네. 지금도 대선 때 보시면 안 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백신이 조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상황까지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